올해 나이 34, 만년대리 임승호 씨.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날이었던가. 그동안 이를 박박 갈며 내 실력을 보여주고야 말리라 했던 바로 그날. 영상 보고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자신을 바라보는 저 어린 양들을 보라. 오늘 나의 발표로 너희들을 짓누르고 내 드디어 과장 훈장을 달고 말리라. 한첨을 보고에 취해 열변을 토하던 바로 그 순간, 천재상사로 통했던 이 팀장이 요상한 표정으로 그에게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닌가. 옳거니 이제야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군. 그래, 결심했어. 나도 이 팀장에게 화답의 신호를 보내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가버리는 이 팀장. 영업의 큰 바다에 뛰어든 3년차 영업사원 정대리. 1, 2년 차였을 땐 아직 초보라서 내공이 부족했거니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대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벼워 보인다, 진지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기 때문이다. 오늘 정대리의 임무는 VIP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일. 가엾은 정대리를 생각한 부장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30초, 40초, 1분, 5분, 10분. 하지만 정대리의 이야기를 듣는 고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만지는데. 만년 대리를 벗어나 무지갯빛 과장의 꿈을 꾸었던 임대리. VIP 고객을 만나 영어방이 되고 싶었던 정대리. 과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K 플러스의 김경진입니다. 2009년 20세에서 59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틱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9,758명으로 2006년에 비해서 2배가량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움직임, 틱장애. 오늘은 흔히 소화병이라고 불리는 틱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생명마루 한의원의 김정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 특이한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을 저도 간혹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습관들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고치기가 힘든 건가 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발표하셨던 대리님 같은 경우 팀장님, 상사님이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을 알아차지 못한 눈치가 좀 적었던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임대리처럼 눈치가 조금 없는 건가 봐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발표하셨던 대리님이나 그 대리님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영업직에 있는 대리님 같은 경우 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틱장애였군요. 요즘 간혹 주위에서 보면 틱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이 틱장애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요. 정확하게 틱장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틱장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의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이제 틱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일정한 소리를 계속 내거나 일정한 동작들을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습관과 틱장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증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소리를 내거나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틱장애 아니겠지만은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게 되고 그런 특정 동작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코를 실룩거리거나 입술을 실룩거리고 또는 어깨를 흔드는 이런 여러 동작들이 나타나는 것을 틱장애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틱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운동 틱장애, 음성 틱장애로 크게 구별되는데요. 운동 틱장애는 이제 단순 운동 틱장애라 해서 우리가 눈을 깜빡이나 입술을 실룩거리고 코를 찡긋찡긋거리는 작은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 틱장애를 단순 운동 틱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복합 운동 틱장애가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들이 큰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실룩거리기도 하고
하고 책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프 동작을 쉼없이 반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 운동틱 장애 같은 경우. 이렇게 운동틱도 단수 운동틱, 복합 운동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간혹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고약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하고 저는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틱장애였다니 다시 새롭게 들리는데 그러면 음성틱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음성틱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 음성틱, 복합 음성틱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순 음성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헛기침하는 거 또는 코 이런 어떤 소리를 일정적인 의성어 소리를 그냥 내는 경우에는 단순 음성 틱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복합 음성 틱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한 소리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어나 또는 구절을, 문장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타인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음성 복합틱을 보일 때는 굉장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틱장애가 한 가지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도대체 이 틱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틱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인 도파민 성분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도파민의 작용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선천적인 원인으로서 발생한다는 것과 2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또는 의식적인 영향으로서 그런 것이 작용이 깨어지고 신호 전달 체계가 깨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턱관절이나 두개골 자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뇌를 싸고 있는 내 척수막 자체가 일그러지면서 내 척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발생한다라는 견해들 여러 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틱장애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아이들이 보통 이제 10에서 20% 정도 이제 틱장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가성 틱장애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나타나는 틱장애는 대부분 많이 소실이 됩니다. 자연 소실도 많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 1년 이상 지속되는 아이들의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관찰됐고요. 전체 틱장애 어릴 때 틱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이제 1% 정도가 만성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틱장애 증상이 나타나도 부모님들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정에서 틱장애와 습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이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하루에 10회 이상 반복되거나 또는 1년 이상 많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틱장애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이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중증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른들로 성인이 됐을 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관찰이 필요하고요. 또 중증인 경우는 내장기 기능들이 많이 깨어져서 신호체계가 많이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과 꼭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체크리스트 함께 살펴볼까요? 네, 보통 아이들이 방금 체크리스트에서 본 행동들을 하면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다그치거나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틱장애 같은 경우는 습관과 조금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틱장애라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그치거나 야단을 치면 증상이 대부분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틱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미리 인지하고 동료 학생들에게도 알려줘서 우리 아이가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야단을 치거나 또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이런 특징상은 대부분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스트레스도 이 틱장애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틱장애가 요즘은 성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틱장애가 있던 성인분들이 그것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 정도로 이제 치부하고 잘 견뎌내고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틱 증상 자체가 심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우선 의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호르몬의 체계 자체가 깨져서 구조적인 역학 문제도 많이들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이 성인들 같은 경우 꼭 좀 필요할 겁니다. 네, 이 성인들도 틱장애를 단순히 습관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터-K 플러스 오늘은 틱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무척이나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틱장애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방에서는 틱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호르몬 조절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방에서도. 그런데 척수액의 흐름과 오장약 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약 처방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서 틱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주위 분들한테 틱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나 어떤 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인지가 될 수 있게 교육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틱장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에 걸맞게 치료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한방에서는 이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네. 한방에서는 틱장애를 가장 큰 것이 우선 오장육부의 흐름, 기의 흐름이 깨진 것을 바로잡고 내 척수액의 흐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약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턱관절과 두개골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뇌 척수액이 많이 손상을 입고 흐름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추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노요법을 통해서 틀어진 턱관절, 두개골, 척추를 바로잡아 주어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정상으로 분비되고 소통될 수 있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뇌와 관련된 한약을 먹어주고 또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한 이제 한약과 추나요법 이외에도 우리 근육의 경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틱장애 같은 경우 근육 경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유발되고요. 그 근육의 불균형이 많이 유발돼서 어느 한쪽은 경직되고 한쪽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침치료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리치료로 텐스요법이나 저주파 치료를 많이 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침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침을 이용한 치료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틱장애와 관련된 치료 방법이 있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이 틱장애 치료 후에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 틱장애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관리를 잘 해줄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성인으로 발전되지 않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성장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진행될 때는 이미 척추
또는 두개골, 턱관절 자체가 틀어진 상태에서 성장기가 끝마쳐 갈 때는 이후에 성장기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척추 자체가 틀어져 있어서 뇌 호르몬 자체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되어서 성인 이후에도 특장애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견했을 때 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두개골과 턱관절, 척추를 바로 잡아줘서 그 바로 잡힌 골격들이 성장기 동안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과 더불어서 예후까지 좋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틱장애와 관련해서 평소 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우선 성장기에 틱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만성적으로 성인이 돼서까지 틱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에서 많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과로를 하지 마시고 과로를 하시게 되면 내 인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틱장애가 우선 심해지고요. 그다음 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틱장애는 대부분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틱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과로를 피하시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셔서 틱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아동 틱장애, 우리 청소년기 또는 소아 틱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고 성장기 동안 잘 관리해서 성인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무엇보다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닥터오큐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